승무패 52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짤츠부르크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짤츠부르크가 자국 리그 포함해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넣으면서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둔 짤츠부르크인데 반면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자국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여전히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급을 따지자면 오스트리아 리그가 현재 웨파 랭킹이 8위이고 크로아티아 리그가 19위이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속한 오스트리아 리그가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디나모 자그레브의 오르시티를 포함한 공격자원들의 컨디션과 자그레브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짤츠부르크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첼시, AC 밀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체급이 높은 첼시와 AC 밀란에게 점유율을 70%, 65%를 내주고 상당히 끌려다니는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보고 반면에 이번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짤츠부르크가 홈에서 오히려 자그레브를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한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짤츠부르크의 경기력 행보를 고려하면 현재 구매율이 짤츠부르크 쪽으로 조금은 몰린 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짤츠부르크가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첼시와 AC 밀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고 볼 수 있겠고 짤츠부르크 역시 공격수 세스코나 오카포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자그레브 못지않은 화력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그래도 짤츠부르크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강팀을 상대로도 보여왔기 때문에 짤츠부르크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셀틱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프치히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보움을 4대0으로 완파를 했다고 해서 라이프치히를 무조건적으로 믿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움이라는 팀이 현재 분데스리가 최하위로 처진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을 상대로 4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 직전 경기에서 라이프치히가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을 떠나서 0대3 완패를 당했을 때도 라이프치히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노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 홈 경기에서 샤흐타르에게 1대4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었던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수 전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틱 역시 샤흐타르 수준의 역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샤흐타르의 체급이 밀리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또다시 수비적인 불안감을 노출하게 된다면 셀틱의 측면 공격과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의 주전 미드필더 다니 올모와 라이머 같은 자원들이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틱의 역습을 저지함에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라이프치히의 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 역시 할만한 것이 라이프치히가 이전에 상대를 했었던 샤흐타르, 레알 마드리드보다
이 셀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라이프치히와 한조에 묶인 팀들의 압박 지표를 나타낸 통계인데 셀틱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보다도 근소하게 압박 지표가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이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팀을 라이프치히가 상대하는 것보다는 셀틱처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강대 강으로 호전성을 보이면서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했을 때는 이 라이프치히가 오히려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전에서 이 티모 베르너나 은쿤쿠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본 라이프치히라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특유의 이 난타전을 보이면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첼시와 AC 밀란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AC 밀란의 부상 전력 누수가 꽤 커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밀란의 핵심 왼쪽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의 결장으로 인해서 수비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는 AC 밀란이고 이 밖에도 골키퍼 매냥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 쪽 공백이 큰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력이 아쉬웠지만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첫 골을 넣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밀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공백이 많지만 핵심 측면 공격 자원인 하파엘 레앙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전방 공격수 지루 선수 역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AC 밀란 특유의 역습 한 방의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아래 통계를 보시면 AC 밀란이 자국 세리에 A에서도 상당히 이 좋은 역습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이 AC 밀란이고 역습에 의한 득점 역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AC 밀란의 역습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라인을 끌어올릴 경우에는 AC 밀란이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첼시이고 첼시의 감독을 맡고 있는 포터 감독 역시 브라이튼 시절부터 고질적인 약점으로 짚혀왔던 것이 바로 수비 뒷공간 노출이기 때문에 AC 밀란의 역습 한 방에 첼시가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 나폴리에서 건너온 수비수 쿨리발리 선수가 있는데 이 쿨리발리 선수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티아고 실바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티아고 실바 선수 혼자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동력이나 체력적인 누수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위험한 파울을 범하면서 이 퇴장까지 갈 수 있었던 티아고 실바의 핸드볼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쿨리발리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쿨리발리 선수가 세리에 A 경험이 많고 AC 밀란과도 많은 경기를 치렀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C 밀란이 수비 공백을 고려하면 첼시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과 역습의 날카로움을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밀란이 좀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란 역시 쉽게 패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승리까지 투폴로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승무패 51회차에서 풋볼살롱이 레알과 오사수나의 경기를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실제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독식픽 추천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올 시즌 전승을 달렸던 레알의 시즌 첫 무승부 결과였기 때문에 확실히 A매치 여파에 따른 피로도 누적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모습에서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와 미드필더 모드리치가 부상 여파로 빠지면서 이 두 선수의 공백이 고스란히 오사수나전에서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느낌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샤흐타르전 역시 오사수나전만큼 유사한 이변의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샤흐타르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2020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승을 거뒀던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2021 시즌에는 레알이 샤흐타르를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서력을 했지만 확실히 이 멀지 않은 과거에 샤흐타르가 두 번이나 조별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두 번이나 꺾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 전적에 좋은 징크스 역시 샤흐타르 입장에서는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샤흐타르의 주요 자원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측면의 무드리크나 최전방의 이 주브코프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셀틱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는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 셀틱과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샤흐타르보다 호전성이 강하고 압박 강도가 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의 압박을 받아내면서 효율적인 측면 역습을 통해서 손쉬운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셀틱과 라이프치히보다 압박 강도가 훨씬 떨어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레알이 라이프치히나 셀틱을 요리했을 때만큼 보다는 수월하지 않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아예 이변 가능성이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자원 부상 리스크 및 A매치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독식픽으로 샤흐타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세비야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전방 공격전들이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엔네시리, 라파미르, 영입생 공격수 돌베르까지 최전방 공격전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도르트문트 역시 홀란드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이 된 이후에 쾰른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모데스테 선수가 최근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이 선에서 도르트문트의 공격에 실마리를 풀어줬던 베테랑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도르트문트 역시 공격력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르트문트의 주전 골키퍼 코벨 선수와 수비수 홈멜스가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까지 있는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에 비해서 중원과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치열한 중원 싸움 양상이 전개되는 구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의 최근 유럽 대항전 맞대결 역시 팽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유벤투스와 이스라엘 팀 마카비 하이파의 경기인데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유벤투스로서는 현재 조별리그 2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가 마카비 하이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말에 AC 밀란과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유벤투스이지만 직전 볼로냐전 3대0 대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이번 경기 역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볼로냐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2무 3패 무승 행진을 끊어낸 유벤투스이고, 무엇보다 주포 공격수 블라우비치를 비롯해서 핵심 공격자원들이 골맛을 본 것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영입생 측면 자원인 코스티치 선수가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 유벤투스이고, 이 볼로냐전에서 쿼드라도라는 측면 자원 역시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오랜만에 유벤투스가 슈체스니 골키퍼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무실점을 기록한 부분 역시 수비 쪽에서 작은 변화가 긍정적인 작용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 하이파라는 팀은 자국 이스라엘 기준으로 원정에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 마카비 하이파의 중앙 수비 자원이 이 바투빈 시카, 골드버그 같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신장이 180cm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장신 공격수 블라우비치를 제어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유벤투스의 수비수 보누치 같은 선수들이 원체 세트피스에서 농익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세트피스도 충분히 신장이 작은 마카비 하이파 중앙 수비 자원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벤피카와 PSG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이 조선두로 올라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벤피카의 올 시즌 기세와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PSG가 마카비 하이파 원정에서 선제 실점을 당하는 과정인데, 마카비 하이파의 얼리 크로스 한 방에 무너지면서 실점을 하는 PSG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SG가 유벤투스전과 이 하이파전에서 상대의 측면 크로스의 적잖이 실점 위기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어느 정도 약점이 있는 P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측면 공격이 가장 강력한 팀이고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주앙 마리우와 네레스 같은 선수들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벤피카이기 때문에 이 벤피카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공격이 PSG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르투갈 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5회로 가장 많은 측면 크로스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벤피카이기 때문에 벤피카가 측면을 살릴 수 있다면 의외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지난 맞대결 전적이긴 하지만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벤피카가 PSG를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에 3연승의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공식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둘 중 하나는 올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할 만한 임자만한 양팀의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를 필두로 음바페, 네이마르 3종 사이 공격 컨디션이 원체 좋기 때문에 여전히 화력적으로는 PSG가 한 수 위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이월된 축구투도 승무패 5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